우리 T 교육이에요. 그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앤 아트라는 그 약자인데, 그래서 T 교육 중에서 영상 편집과 오늘 음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희입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이 선배였던 음악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저는 작곡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소리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론 교과와 함께 작곡 실습을 다양한 음악 양식에 맞춰 배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음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때문에 우리 작곡 전공은 팔방, 무의미, 대자라는 슬로건으로 컴퓨터 음악, 사운드 제작, 음악 실습, 그리고 여러 클래식 악기뿐만 아니라 가상악기까지 융복합적 사운드 제작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학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T 사업 많이들 봐주세요. 네, 소개된 바와 같이 T 교육이에요. 우리 음악학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교육 사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영상 편집과 음원 제작 부분이고, 그 중에서 오늘 숏폼 컨텐츠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해요. 혹시 숏폼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나 숏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뭘 갖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요? 맞아.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하루 종일 보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막 올리면서 보는, 그걸 우리는 숏폼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 숏폼 콘텐츠가 뭐고, 내가 맨날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의도 내려보고 어떻게 만들면은 나도 SNS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짧게 강의 어떤 거를 듣게 될까를 좀 볼게요. 일단 영상, 사진 편집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고, 음원 저작권 아무거나 써도 될까? 지금 막 누르니까 너무 신났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제작할 수 있는 음원을 만들고 넣으면 훨씬 더 신나는 건데, 그게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막 가져다가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사용했을 때 법적 그 접촉이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좋아서 음원 저작권 설명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음원 사용 방법도 배우게 되지만 제작 부분, 좋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시간 윤지훈 음악 감독 선생님과 함께 지금 막 눌렀을 때 신났던 것처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영상과 사진 편집은 비타라는 동영상 편집기를 좀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로 좀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빠르게 제작해 보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영상 사진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MZ세대, 여러분들이 MZ세대예요? 알지 다들. 출 줄 알아? 왜? 추면 내가 찍어서 오늘 숏폼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숏폼이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해요. 왜? 여러분들은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 왜? 무엇 때문에? MZ세대의 뜻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짠 이렇게 해왔어요. G세대가 여러분들 세대인데, 핸드폰을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갖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G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G세대의 이 G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좌판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키읔이에요. 웃을 때 쓰는 게 이 G인데, G세대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고를 때도 재미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재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 MZ세대, 그래서 펀슈머라고도 얘기해요. 펀은 재미고 컨슈머가 뭐야? 제품을 구매하는, 그치?
그치. 소비자들인데, 그래서 컨슈머, 즐거움의 소비자들이라고 해서 이 즐거움의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재미가 최우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쇼폼 컨텐츠, 컨슈머들의 입맛에 맞춘 요 쇼폼 컨텐츠를 오늘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굉장히 뭐 딱딱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세로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핸드폰 맨날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쇼폼 콘텐츠는 다 세로로 제작을 한대요. 그래서 9대 16 비율의 이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쇼폼의 강자 틱톡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쇼폼의 샛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쇼츠, 유튜브에서 제작되는 건데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60초 미만의 길이로 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막 하루에 100개씩도 보고, 그쵸? 30개씩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면 광고에서도 세로형을 선호하는 게 78%나 된대요. 이제는 가로 세대보다 세로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틱톡에서도 세로형 광고의 지속 시청률이 이렇게 높았대요.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것보다 세로가 더 흥미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왜 그럴까? 손에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더 그 세로의 9대 16 비율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타사에서 가로형 이 광고를 냈는데 지속 시청률이 이 세로형 시청률보다 훨씬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 번 더 돌려서 화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로형 쇼폼이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그 편집을 해볼게요. 말이 너무 길고 설명이 길면 우리 재미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비타라는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다들 가져오셨죠? 볼게요.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비타라고 치시면 요런 우리가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얘예요, 얘가 바로 비타예요. 다들 받으셨나요? 네, 비타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앱이에요. 사용해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가셔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지금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그 설정 부분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 맨 꼭대기 물음표 옆에 있어요. 물음표 옆에 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비타 마크라고 있어요. 이거를 워러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다 켜져 있는데 영상이 생성하게 되면 나 비타에서 만들었어 하고 내 영상인데 이게 계속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생겨져 있는 그런 마크인데 요거를 지워주시면 이 워러마크가 영상이 생성됐을 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주시는 게 좀 좋겠죠. 내 영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와서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밑에 보면 프로젝트가 있고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템플릿을 좀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이 템플릿에 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정말 요즘에 유행하는 핫한 그런 템플릿을 통해서 내가 사진을 넣고 글씨를 넣고 또 뭐 효과도 넣고 해서 빠르게 쇼폼 콘텐츠의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템플릿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기 밑에 보면 템플릿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지금 가장 핫한 인기 트렌드를 누르게 되면 어제자 혹은 일주일자의 가장 그 핫한 그 쇼폼들이 여기에서 쫙 그 포맷으로 플랫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가 좋을까? 좀 편하게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컨텐츠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요 해서 사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비디오도 있고 위에 이미지도 있어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라든지 비디오에서 요 아래에 클립이 있잖아요.
뭐 5.0 세컨, 3.9 세컨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넣어 볼게요. 한번 저는 이미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샷을 넣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면 이 템플릿을 인식을 하게 돼요. 이 소스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2장으로 어떠한 템플릿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에 가장 핫한 어떤 그런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해서 내 클립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완료를 해서 여러분들은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빼내면 이제 앞에 내가 제작한 이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템플릿을 통해서 나는 이걸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막도 넣어줄 수 있어요. 자막도. 네,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자막을 자막 넣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작했던 영상을 누른 다음에 여기 또 한 번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글꼴을 선택을 하고 해서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영상에 바로 내가 쓰고 싶은 글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스티커도 붙일 수 있더라고요. 바로 스티커도 아래에 보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스티커도 있고 스티커도 딱 누르면 네, 바로 위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네, 여기 앞에 보면 제일 그 앞부분에 보면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그 썸네일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썸네일의 뜻이 뭐예요? 그 뭐야 유튜브에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앞에 무슨 이미지예요. 여기 보면 썸네일이 있죠. 음성 변조도 있고 썸네일도 있고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그래서 썸네일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썸네일도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어떤 썸네일이 좋을까? 이 앞에, 이 영상 앞에, 여기 지금 영상에서의 선택 요 앞에 이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썸네일이 좋을까 해서 여기 밑에 보면 프레임이라고 있거든요. 요 프레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밝고 명랑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요런 거? 요런 썸네일 해볼까? 요런 걸로. 그래서 요런 걸로 한번 OK를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기기에 저장. 네, 내기기에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면 썸네일이 쭉 같이 영상과 함께 따라서 오게 돼요. 이 영상에 우리 아까 워터마크를 지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워터마크를 넣는 이유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예요, 결국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이 템플릿을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유튜브 숏에서도 그렇고 릴스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틱톡에서도 그 워터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마음대로 막 퍼다가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불법이라서 쓰는 건데, 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개발한 복제 방지 기술을 우리는 워터마크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우리는 껐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또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걸 우리 템플릿이라 그래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효과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이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틀이라든지 모형을 활용해서 빠르게 즉각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우린 템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숏폼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제작하고 여러 명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숏폼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요 음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는, 여러분들 아까 오자마자 띵동 누르고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원 제작 우리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음악 저작권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작권협회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에요.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저작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들어는 보셨죠? 안 들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막 사용을 하면은 그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자의 그 재산권을 지적인 어떤 것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어디서 누구 것을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사용을 해야지만 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보면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에도 70년간 존속이 되는 게 이런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토벤 음악이라든지 쇼팽 음악은 사망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대요. 하지만 지금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BTS 음악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많은 그런 음악들은 사용을 할 때 저작권을 꼭 항상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은데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하지만 뭐 로열티 프리라든지 저작권 프리인 많은 음원들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공공누리, 뭐 셀바이 뮤직, 바이럴 사운드, 스플라이스 같은 데에서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여러 음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제가 로열티 프리, 저작권 프리인 것 중에서 나중에 윤지훈 선생님께서도 음악 감독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에서 유튜브를 치시고 그 유튜브에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부분을 치시면 스튜디오,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그 옆부분에 이렇게 주르륵 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이시는 네,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음원들이 여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영상을 만드시고 아까 얘도 똑같은 음악, 이 친구도 똑같은 음악, 나는 얘랑 좀 다른 음악을 쓰고 싶어 할 때는 저기서 저작권 프리인 저기서 찾아내셔서 그 제작했던 영상의 음원을 덜어내시고 끼워 맞추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다른 음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그 저작권 프리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작을 해볼 거예요. 제작. 아까 사운드로 오자마자 여러분들 하도 누르셔서 다 스피커를 껐는데 이제 스피커를 켜고 이 지금 쫙 세팅되어 있는 컴퓨터 미디 장비라든지 DAW 음원 제작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에 이 제작과 실습은 윤지훈 음악 감독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곡가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실습해 볼 내용들은 컴퓨터 음악, 미디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멜로디가 기억에 남고 가사나 멜로디가 기억에 많이 남죠. 그리고 이제 내가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다 그러면은 코드나 화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듬이 들리기 시작해요. 리듬. 내 몸이 움직이고 박자를 내가 세고 있다. 그게 리듬을 타고 있다. 박자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멜로디, 화성, 그리고 리듬 혹은 박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혼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음악들이 완성이 되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샘플을 좀 활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모이면 리듬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타악기에도 음의 높음과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들리는 타악기가 있을 거고 조금 낮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리듬 악기가 빠지면 자, 이렇게 악기가 합쳐졌다가 빠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완성된 음악에서 이런 소리들이 합쳐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악에서 조금 귀 기울여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음악의 세 가지, 멜로디와 그리고 화성 그리고 리듬, 요 세 가지를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체크리스트들이 바로 이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악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는 작곡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편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곡에서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멜로디를 쓰겠다, 어떠한 화성지능들을 쓰겠다,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편곡 과정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악기를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연주자를 섭외해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샘플들을 활용을 해서 작곡가 혼자, 프로듀서 혼자 작업할 때도 있겠지만 부족한 소리들은 분명히 녹음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DAW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어보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부분들은 이제 오디오 파일입니다. 미리 사전에 제작되어진 소리들,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DAW라고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DA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DAW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그 중에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베이스 말고도 DAW에는 그 외에 로직 스튜디오나 프로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과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앞에 작은 키보드가 보이시죠? 건반 악기. 자, 지금 보이는 건반 악기는 자체적으로 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의 악기를 컨트롤하는 마스터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피아노처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2옥타브 정도, 3옥타브 정도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화려하게 연주할 수는 없겠지만 멜로디를 입력한다던가 코드를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드럼을 쳐본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노트북도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생긴 장비가 보이시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과 이 스피커의 중간 단계에 필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입니다. 자, 음악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주된 기능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록.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음성 메모 기능이 있고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 소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된다는 건 뭐죠?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소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모든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바로 전달이 되죠. 작은 소리, 큰 소리, 이거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크다, 작다로 느껴지실 수 있는 겁니다. 큰 소리는 여러분들 귀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거고, 작은 소리는 조금 더 늦게 도달하기 때문에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녹음이 되어져서 저장이 된다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된 것이고,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자, 이 스피커나 이어폰을 사용해서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뭐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까지 해보지는 않겠지만 미리 만들어진 그 소리들, 오디오 파일들을 가지고 편집해보고 또 원하는 길이만큼 아니면 원하는 템포나 속도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노트북과 DAW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컨트롤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이 필요할 겁니다. 자, DAW 안에서는 컴퓨터에 설치되어져 있는 악기들을 녹음하고 편집해서 나만의 창작물,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키보드 건드려 보니까 소리들이 났었죠.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자,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제 마우스 포인터를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디오 파일들이 이미 트랙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들은 저렇게 확대해 보면, 자, 오늘 단축키를 많이 안 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막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에서 가운데쯤 보시면 GH라는 그 알파벳이 있어요. GH 보이시나요? GH. G를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고 H를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마우스로 나는 5마디, 5번째 마디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5번째 마디를 클릭하고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우리 게임할 때 방향키 조정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죠? 자,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GH 해볼게요.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GH. 자,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확대시키고 축소시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것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건반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났었죠? 그러면 어떤 악기를 내가 누르고 있었는지 가상 악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서스가 켜져 있는 컴퓨터도 있을 거고 이지키라고 적혀져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자, 왼쪽 화면에 보시면, 자,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거를 클릭해 이거 어디 갔냐?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뭔가 떴죠? 자, 이지 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악기를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아노에서 다른 악기로 체인지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새로운 악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 트랙 버튼이 있을 거예요. 트랙 보이시나요? 트랙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랙이 어떤 소리인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우스로는 이제 이런 그 오디오 소스들을 이제는 여기서 음악이 끝나게 되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연장시켜서 우리가 한 30초짜리 음악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8마디 동안 17초, 18초밖에 안 돼요. 요만큼만 딱 그냥 플레이해서 보면. 그죠? 음악이 시작하는 타이밍이 한 2초 정도. 그 다음에 도착하는 음악이 끝나는 타이밍이 한 19초쯤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 재생해봤자 18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 연장시켜서 길이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사하거나 늘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 그 워드 작업이나 한글 문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단축키들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죠. 지금 펼쳐져 있는 오디오 트랙, 그 오디오 트랙 안에 있는 소스들을 2배, 3배로 늘려서 길이를 좀 늘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 30초 이상 1분 이하의 길이의 음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트랙과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랙, 그리고 기타 트랙,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음악은 그 하이라이트 혹은 클라이막스 절정 구간에 가서야 모든 악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악기가 한 번에 다 등장하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가로 방향으로 연장시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트랙들을 모든 악기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게 처음에 시작은 일부 악기만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악기들이 더해지는 형태로 한번 음악을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루한가요?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샘플로 만져본 그 1분짜리 샘플 뮤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영상 만든 거에다가 이제
입혀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 티사업은 오늘이 영상과 음원 제작으로 끝이 나고요. 올해도 2023년에도 저희는 이 티사업이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원 만져보셨던 분들 관심 있거나 그리고 뭐 영상은 뭐 저보다 더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한 번 더 신청하셔서 계속 연장돼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저기 보시고 다 모두 티사업 즐거웠어요 라고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모두들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요. 즐거워요. 또 만나요, 티로.